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지난 27일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정부가 약 20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및 등록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청년 월세 지원의 내용을 담은 청년 특별대책을 의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16만 명의 청년들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중산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려 소득 7구간 청년에 대한 지원을 최대 350만 원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2030의 표심 이탈을 확인한 당정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노골적인 매표 행위를 하고 있다 비판했습니다. 지난 27일자 중앙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상 최저 기준까지 낮아진 기준금리가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0.2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결정한 데에는 자산 가격의 급등에 따른 금융 불균형의 심화 때문입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빚은 작년 대비 10.3% 증가하여 부동산과 주식시장, 암호화폐 등의 자산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으로 과하게 자금이 쏠리게 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측에서 불가피하게 내린 결론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코로나19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자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7일자 경향신문 세계면 기사입니다. 아프간 협력자들의 대피가 진행되고 있는 카불공항 바깥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IS에 의한 자살폭탄 테러가 2차례 발생했습니다. 지난 26일 카불공항의 남동쪽 에비게이트와 공항으로부터 250m 떨어진 호텔에서 차례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에비게이트는 아프간 협력자들이 신원검사를 받는 주요 출입구로 본 사건으로 인해 미군 13명을 포함해 1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한편 사건 발생 전날 IS는 이번 테러를 미리 경고했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정부가 사전에 공항 대피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미군 관계자는 IS의 구체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파 속에서 테러범을 가려내기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번 테러 사건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IS에 대한 대응 공격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브리핑의 장효서였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전자기기 스크린은 가족만큼 친근한 존재이죠. 하지만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잘못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면 전신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답니다. 최근 미국의 한 건강제품 업체 메이플 홀리스틱스는 80년 뒤 인간의 모습을 추측하여 미래인간 민디를 설계해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기이할 정도로 굽어져 버린 민디의 목을 보고 있자니 일상생활 속 작은 스트레칭이 간절해지는데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루 5분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굳어버린 근육에 활기를 불어넣어 드릴게요. 사소하지만 도움이 되는 간단한 운동 방법, 데일리 스트레칭 지금 시작합니다. 잦은 스마트 기기, 노트북 사용으로 인해 혹사된 우리의 목. 근육이 과하게 긴장된 상태가 지속되면 앞으로 하중이 쏠리는 경추와 뒤로 잡아두려는 흉추가 충돌하여 거북목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거북목 증상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한쪽 손으로 머리 반대쪽을 감싸주세요.
그리고 머리를 옆으로 늘린다는 느낌으로 살짝 당겨줍니다. 둘째, 차렷한 자세에서 팔에 힘을 빼고 아래로 늘어뜨려주세요. 그리고 어깨를 길게 으쓱하듯이 쭉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목 뒤에 양손을 깍지 껴준 채 머리에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혀주세요. 해당 동작들을 4초에서 6초 정도 유지하며 10회 반복해주면 된답니다. 어떠신가요? 일상생활 속 목 건강을 유지하는 법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 허파로 들어오는 계절의 냄새. 우리는 일상 속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맑은 공기와 선명한 사계절을 누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지구는 크고 작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1년째 꺼지지 않는 산불, 마리아나 해구에서 발견된 비닐봉지, 한 달 넘게 지속되는 열대야까지. 대체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산업화 이후 1.5도씨 상승해버린 지구의 체온. 지구가 보내는 위험한 신호를 인지하고 고열을 앓는 지구를 치료하는 시간. 지구 처방전, 지금 시작합니다. (1952년 12월 5일) 런던. 평소처럼 강가에서 조깅을 하고 빨래를 널기 위해 베란다로 나온 런던 시민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심장 발작을 일으키며 갑자기 쓰러지기 시작하는데요. 급기야 사망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어 병원에 실려온 환자는 평소의 수십 배. 런던 시내 모든 병원에 황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 어처구니 없는 상황. 사건 발생 하루 전인 12월 4일 목요일 아침만 해도 런던은 쾌청한 날씨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12월 5일부터 정체불명의 연기가 도시 전체를 뒤덮더니 점점 그 정도가 심해져 가시거리 1m에 불과할 정도로 앞이 거의 보이지 않기 시작했는데요. 3주 뒤 영국 보건당국은 본 사건의 원인이 스모그 때문임을 밝혔습니다. 집단 패닉 이후 5일째부터 스모그가 완전히 사라졌지만 이미 사망자는 4천여 명에 달했고 그 후에도 폐렴 등 후유증에 시달리는 인구가 많아 다음 해인 1953년까지 총 1만 2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구가 보내는 첫 번째 위험 신호. 지구는 대체 어떤 병을 앓고 있는 걸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건은 20세기 최악의 환경 재난으로 회자되는 1952년 런던 그레이트 스모그 사건입니다. 영국은 섬나라의 기후적인 특성상 안개가 끼는 날이 잦았고 18세기 후반부터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로 인해 공기의 질이 좋지 않다 보니 스모그로 인한 인명피해가 종종 발생했는데요. 런던 스모그 당시 유독 그 규모가 컸던 이유는 사건 발생 시점이 겨울이라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을 위해 런던 시민들은 많은 양의 석탄을 떼기 시작했고 당시 사용했던 석탄에 유황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평소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이 방출됐습니다. 스모그가 인체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고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컸던 것입니다. 런던 스모그 사건을 통해 진단한 지구의 병명은 대기오염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대기오염을 대기 중 인위적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이 인간의 생활과 재산을 유지할 정당할 권리를 방해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질소 산화물 등 총 7개의 항목을 기준성 오염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인해 매년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기오염은 냄새를 맡을 수도 볼 수도 없기에 많은 지역에서 그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기오염으로 신음하는 지구에게 맞는 맞춤형 처방전을 내려볼까요? 콜드의 또 새벽이 오면 태민의 낮과 밤 듣고 남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성명 지구, 나이 45억 4천세, 병명 대기오염, 증상 인위적인 오염물질의 집적에 의한 대기이변.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 내용을 파악했으니 본격적으로 지구에게 알맞은 약을 투여해봅시다. 먼저 대기오염과 관련해 각 국가들은 어떤 약을 조제하고 있을까요? 우선 런던 스모그 사건으로 몸살을 앓았던 영국의 경우 다양한 미세먼지 대책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최대 원인을 도심 교통량으로 파악한 영국 정부는 런던 중심부에서 혼잡 통행료를 징수할 뿐만 아니라 3.5톤 이상의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또한 초등학교 건물에 초록벽을 설치하여 학교 내 미세먼지 농도를 30% 이상 낮추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도쿄 전망대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후지산. 맑은 도쿄의 하늘을 만들기 위해 일본 정부는 공해의 주범인 디젤차를 제한하는 노 디젤차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차량 연식 7년 이상의 디젤 자동차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운행을 중단시키고 벌금을 부과하는 강경책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대기 오염물질은 국경을 넘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가 간의 공동 연구와 대책 역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개인인 우리가 지구에게 투여할 수 있는 약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약은 바로 실내 공간 내 꾸준한 환기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가전제품 사용은 화학 오염물질, 미세먼지 등을 배출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 정화를 위한 환기는 간단하지만 필수적인 방법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은 자동차 이용 시 친환경 운전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운전이란 자동차 운전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으로 연료비 절감,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세계적인 녹색운동을 말합니다.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대기 오염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요인이 바로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운전 시 급출발, 급가속 및 공회전을 지양하고 에어컨 사용을 줄이는 사소한 행동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친환경 운전을 실천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지금까지 지구를 괴롭히는 대기오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처방전을 통해 지구를 위한 여러분의 작은 습관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럼 CN블루의 사랑빛 들으며 다음 주 이 시간 지구에게 더 도움이 되는 처방전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박소은, 기술의 이지수, 진행의 전 장효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아이처럼 수줍기만 하고 그댈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